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대표로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 일어난 후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 단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단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평택시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장 이재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 단장님께서 업무 보고를 해주시고 업무 보고가 끝나면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2022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장 이종원입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동 철도계획팀장입니다. 공혜성 평택역 주변 정비팀장입니다. 보고서 3쪽 일반 현황은 서면 자료로 가름하고 주요 사업 추진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시 노선 평택 연장입니다. 지난 5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경기도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로 선정되어 6월부터 국토부에서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연구 용역을 착수하여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GTX-A 노선은 내년 1월에 자체 타당성 및 기술 검토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GTX-C 노선은 지난 4월 오산시와 공동으로 타당성 및 기술 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과업 수행 중으로 평택 연장 효율성에 대한 기술적 논리 개발을 통해 국토부 추진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대응할 계획입니다. 8점입니다.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친환경 신교통수단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을 전제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용역을 착수하여 8월에는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내실 있는 용역 결과물 도출을 위해 철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 기술 자문단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철도망 및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국가 철도망 확충 및 조기 추진입니다. 현재 평택시 구간 내 건설 중인 철도 노선 중 서해선 복선 전철과 포승 평택 이 구간은 24년 12월, 수원발 KTX 직결 사업은 25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평택 오성 이 복선안은 실시 설계 중으로 23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 철도 노선은 광명 평택 이 복선화와 서해선 경부 고속선 연결 사업이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평택 부발철도는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자체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과 지역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평택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수도권 전철 및 SRT,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결절점인 평택 지제역에 편리한 환승교통 허브를 2029년까지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변 역세권 개발 및 GTX-A, C 도입 시기에 맞춰 매년 증가하는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먼저 중기 계획으로는 2025년 수원발 KTX 개통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비해 일본 국도 옆 약 5,000평 300명 규모의 환승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기존 교통 동선과 환승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 계획으로는 지제역 환승 체계 기본 계획에 따른 동서축을 연계한 민간 합동 개발 추진으로 고덕 3단 및 평택 지제 역세권 대규모 개발 계획에 대비한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입니다. 기존 원도심의 도심기능 회복 및 미관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평택역 주변 정비 방안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복합문화광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추진 과정으로 22년 9월까지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2동을 철거하였으며 철거 부지에 한시적으로 도심 정원을 조성 운영 중입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및 차 없는 거리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채택 반영하기 위해 22년 9월부터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 중으로 내년 3월 당선작을 결정하고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24년부터 25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 기간 중 평택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종합 검토하고 3D 동영상을 통한 평택역 주변 지역 상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실효성 있는 광장 활용 가이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온평동 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입니다. 온평동 지역 관광자원인 노을 생태 문화공원과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도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역과 노을 생태 문화공원 간의 접근성 증대를 목표로 서부 광장부터 주민 장로 교회까지 400m 구간에 보행 숲길을 조성하고자 22년 9월부터 설계 용역 중입니다. 실시 설계 추진 시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차선 축소에 따른 교통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전선 지중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원도심 보행 환경 변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3년 국토부 공모 예정인 원평 도시 재생사업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및 거점 조성을 통하여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성매매 직결지 폐쇄입니다. 우리 시는 평택역 성매매 직결지를 2030년 평택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반영하여 민간개발사업 유형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21년 12월 민간개발사업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현재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직결지 폐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성매매 피해 여성이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찰서 등 관계기관 간 지속적 협업을 통하여 직결지 내 동향 파악 및 민원 사항에 대해 사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인허가부터 착공 단계까지 적극 행정 및 사전 대응을 통해 조속히 폐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소관 2022년도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통 요구자료 및 부서별 요구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책임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단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지난 1년간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나 사업들은 평택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공통적으로 지금 다 감사 지적사항들이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지적사항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부서들이 많은 계약들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이제 수의계약 같은 거 할 때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되도록이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어떤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또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부쪽을 좀 잠깐 보죠. 서해 북선 전철 송산에서 화성을 거쳐서 안중역으로 해서 홍성으로 가는 북선 전철인데 이게 사실은 올해까지 완공이 되고 내년 초 시범 운행을 거쳐서 곧 운행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아마 화성 쪽하고 홍성 쪽에서 뭐 그 전기선의 문제, 신호장애 문제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내년까지 공사가 완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년 정도 아마 시범 운행을 거쳐서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노선의 문제가 홍성에서 안중역을 거쳐서 화성을 거쳐서 이제 송산까지 가는데 그 전에 신안산역하고 이제 환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한 안중에서 기준으로 삼았을 때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로 하고 그 홍성에서도 좀 상당히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이제 평택역에서 여의도로 가는 KTX선이랑 연결하는 그게 4차 철도망 계획에 이제 포함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청북에 있는 한산리
한산공단에 있는 한산리 그쪽하고 그 화성의 그 양감의 사창리 거기가 제일 가까운데 그 노선을 아마 7.1km를 연결을 해서 홍성에서 안중역을 거쳐서 청북 한산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성 양감리 그쪽을 통해서 이제 서울로 가는 그 KTX선이 아마 진행이 되도록 4차 철도망 계획에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언제까지 지금 시에서는 그 완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 사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기재부에 예타를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번에 저희가 홍기현 위원님이라든지 저기 유이동 위원님한테도 가서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가급적이면 예비 타당성 조사 하는 데만도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예타를 갖다 면제 사업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걸 한번 검토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 상태고요. 그 예타 결과에 따라서 약간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타가 내년까지 끝나고 나면은 뭐 기재부에서 다시 예타 한 2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가더라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25년, 26년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1, 2년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예타를 현재 면제 요청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는 이 노선이 상당히 서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동부권 같은 경우는 기존의 KTX 노선 또 A 노선도 지금 이제 아마 곧 저기 이제 뭐 착공이 될 것 같은데 서부권은 사실 뭐 여러 가지 1945년에 송탄 평택시 그 평택군이 통합된 후 뭐 면적은 넓지만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나 뭐 환경들이 좋지 않은데 이 노선이 연결이 됨으로 해서 저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계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긴밀히 그 중앙정부랑 그 다음에 정치권이랑 협의를 해서 이게 이제 조속히 잘 되도록 진행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축이 형성이 되면 저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서해안 쪽에서 송산에서 그 안중역을 거쳐서 홍성으로 가는 축이 이제 종으로 하나가 생기고 가운데 또 이제 뭐 평택을 거쳐서 뭐 올라가는 서울로 올라가는 또 그런 종의 축이 또 하나가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산에서 우측에 보면 그 강릉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또 그 축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 서해안 축은 잘하면 옛날에 여러 정치인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유라시아랑 또 철도를 연결하는 또 시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특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종으로 가는 축을 지금 생각하면 거기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지금 그 평택에서 부발로 가는 철도 저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획이 지금 평택역에서 안중역까지는 지금 단선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근데 예, 맞습니다. 문제는 안중역에서 지금 이제 매립지로 제가 가는 거로 추정이 되는데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현재 지금 거기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는 않아가지고 예. 좀 기재부 저기 해수부라든지 국토부에서도 아직 미정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평택역에서 지금 이제 그 평택항 매립지 그쪽으로 가는 노선이 하나가 이제 힘으로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제 부발에서 원주까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고 원주에서 강릉까지는 지금 노선이 운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평택에서 부발을 연결하면 평택항에서 강릉까지 가는 행으로 가는 또 노선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 중요한 그 부발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마친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전에 이게 워낙은 안성을 거쳐서 이제 부발로 가는 거로 해서 PC 값이 안 나와서 그 저쪽 그 용인 쪽에 그 자동차 클러스터 그쪽을 통해서 부발로 가는 또 여러 안들이 그때 이제 나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PC 값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도 잘 진행의 어려움을 이제 겪다가 지자재 간 또 협의체가 구성이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지자재 협의체 구성된 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지자체 협약을 해서 예. 이게 이제 국가망에 이제 3차 국가망에 들어갔다가 예. 4차 국가철도망에 최종적으로 단선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안성시하고 저희 시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지자체별로 국토부의 동향 파악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가 워낙 보안 사항이라 지금 기재부 그리고 용역을 수행한 중앙부처에서 요거를 이제 발표 계획을 저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럼 안성을 거쳐서 가는 노선으로 지금 대략 윤곽이 노선은 이제 추정되는 겁니까? 노선은 그렇게 이제 잡혀 있고요. 정확한 예. 노선은 저희가 발표를 해봐야 정확하게 저희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어차피 좀 그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어차피 노력하시는 김에 이게 사실은 복선으로 가면 좀 어떤가. 지금 단선이잖아요. 지금 평택에서 부발까지 가는 것도 단선이고 평택역에서 지금 그 평택항까지 가는 것도 단선이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근데 지금 그 단선을 저는 독선화 시켜야 된다. 물론 이제 지금 타당성 조사가 뭐 완료가 된 상태인데 그 PC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뭐 제가 기술적으로 지금 모르지만 복선화가 돼야만이 더 활성화가 될 소지가 많고 평택의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그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그 정비단에서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질의를 드리면 지금 평택역에서 지금 안중역 오는 과정에 그 창내리 그쪽 부분에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오는 게 역이 아니고 지금 신호장이 들어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신호장입니다. 신호장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는 과정에서 신호장이 지금 안중역 근처에도 신호장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신호장. 그 신호장은 창내리에 하나 생기는 거고요. 예. 평택역은 포성 평택선이 평택역에 정차를 하기 위한 역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아니 안중역 오기 전에 네네. 그쪽에 어디 신호장 하나 아닙니다. 생길 거라고 그게 직원한테 제가 얼핏 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 창내리에 있는 게 창내리 마지막. 하나만 네, 들어오는 하나 겁니까? 있습니다. 그쪽에 하나? 네. 그리고 지금 이 노선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사실 매립지가 빨리 매립이 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 위치가 정확하게 선정이 돼 버리면 그쪽을 먼저 매립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다른 데를 매립해 나가는 게 좀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는 제일 개인적으로 낫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 그거야 뭐 저희 개인적 생각이고 어떻게 됐든 이런 노선들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종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그 축들은 웬만큼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행으로 가는 어떤 이 노선들 그래서 평택항에서 그 강릉까지 또 그 노선을 더 연장하면 이제 중국까지 갈 수도 있고 위로 가면은 또 이제 뭐 유라시아 쪽으로 해서 이제 북한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는 또 노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셔가지고 철저히 대비를 해서 좀 그 진행하는데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페이지 23쪽에 보면
평택역 광장 아케이트 상가 해체 공사하고 평택역 광장 아케이트 상가 해체 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경쟁 입찰을 했어요. 이게 왜 경쟁 입찰을 한 겁니까? 이게 정상적인 계약 방법입니다.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일반 경쟁 입찰에서. 이제 대부분 과장님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금액이나 뭐 여러 가지 지역, 응? 예. 근데 뭐 그 여기는 뭐 기술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이게 지금 제한 경쟁 입찰입니까? 그냥 경쟁 입찰, 일반 입찰입니까?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아, 일반입니까? 예, 예. 아, 일반이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그 철도 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에서 수탁 기간을 평택 도시공사로 해서 수탁을 한 게 있죠? 위스탁. 예, 저 아케이트 그 상가 보상에 대한 걸 또 위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위탁을 준 겁니까? 처음에 저희 조직이 조직되고 인원이 이제 팀장 1명, 과장 포함해서 직원 3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케이드 보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 보상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사실 그 전에 담당 부서에서 소유자들이랑 소송까지 해서 이제 화해 권고까지 나왔던 굉장히 복잡한 구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시의 인력 상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보상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자는 쪽으로 방침을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위탁 비용이 저희가 뭐 감정원이나 이런 외부 기관 말고 그 우리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다시 지역의 그 비용 수수료가 환원되는 구조로 가자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평택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인건비나 운영비, 기타 경비를 보조를 해주고 그 위탁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가는 겁니까? 형태가? 이거는 저희 그 보상 관련 법령에 보면 위탁 수수료를 금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비율이 있고요. 그거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5.5%로 해서 했습니까? 그 5.5%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다 5.5%. 변동이 되는데요. 음. 그래서 보상 진척 정도에 따라서 일부씩 기성금 형태로 계속 지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1년 동안 고생을 좀 많으셨고요. 지금 그 철도 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의 저는 역할이 앞으로 평택시 균형 발전,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명심하시고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평택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우리 철도 추진단으로 오신 이재곤 과장님 애 많이 써주시고 직원님들 수고하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국가 철도망 확충 및 조기 추진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도 지금 강정구 의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저도 궁금 사항이 있어서요. 여기에 이제 사업 계획에 보면 포송에서 평택 철도를 이용해서 이제 평택에서 평택항까지 연결하는데 이게 30.3km인데 이게 공정률이 64.5%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그 평택역에서 고가다리를 해서 그 소봉정원 위쪽으로 해서 창내리까지 그 공사한 그 현장이 이게 창내역까지 연결이 된 건가요?
현재 청내 미군 기지 가는 뭐 구간까지는 예. 뭐 K6까지 가는 데까지는 일단 개통이 된 거고요. 예. 지금 거기서부터 저희 이제 안중역까지 연결하는 구간을 지금 현재 2구간으로 해서 공사 중인 거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정률이 64.5%인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지금 창내역까지는 공사 구간이 딱 구분이 돼서 이게 이제 저거는 저거구나 싶은데 이게 이제 평택항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이게 이제 평택항까지 간다고 하면 이게 여객선도 운영하고 화물선도 운행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궁금도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객도 운행을 하는 거고요. 네. 화물도 같이 운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개통이 몇 년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안중역까지는 서해선 복선 전철과 같이 2024년에 같이 개통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안중역에서 평택항까지 들어가는 거에 대한 게 매립지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예. 그 구간에 대한 게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평택항까지 가는데 그 평택항의 종점 평택항역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게 이제 위치가 뭐 서부도 쪽 그쪽으로다 연결시키는 건가요, 이게? 예, 매립지 있는데, 매립지. 예, 매립지 있는 쪽에 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지금 겁니다. 현덕지구 거기를 지나서 가는 건가요, 이게?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많은 궁금을 가지고 있고 많이 이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평택에서 안중까지 가려면 교통수단이 별로 원활하진 않고 자가를 이용하지 않으면 별로 갈 수가 없잖아요. 38번 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교통 체증도 이게 굉장히 이제 심화가 됐어요. 저 출퇴근 시간에는 진짜 안중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정도도 어떤 때는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 이런 사안인데 요게 좀 원활하고 규모 있게 해서 사업이 완공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은 우리 KTX 직결 사업 해가지고 이제 수원발 KTX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작년 5월 달인가가 이제 개통이 돼서 제가 이제 개통 현장도 이제 가봤었거든요. 가봤는데 이게 지금 경부선 기존 철도로 서정역까지 와서 서정역에서 평택 지제역까지 4.7km 구간 지하를 파가지고 지하로 이렇게 증설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공정률 여기는 14.6%면 이거 별로 안 된 거거든요. 예, 현재 노반 공사 준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여기 아직 그런 지하 이제 터프하기 일부 구간을 하면서 노반 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공정률 자체는 14.6%인데요. 당초에 좀 25년 6월달에 이제 개통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질은 현재 없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진짜 우리 이제 교통 지제 평택역이나 서정역의 교통의 이제 철도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철도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서정역까지 KTX가 이제 기존 경부선을 타고 서정역까지 와서 이제 서정역에서 지제역까지는 우리가 이제 KTX 연결선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서정리역 저쪽에 고덕 신도시 쪽으로 연결되는 오버브리지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이게 개통되기 전에 이런 것도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서정리 역세권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 환승태 오버브리지하고 해서 정리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철도역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철도 추진단하고. 예,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관련 부서에서 좀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건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아마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에 계셨을 때 아셨을 거예요. 뒤쪽에 오신 팀장님은 그래서 요것도 이제 서정리역이 이제 KT까지 연결되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주변이 조금 낙후가 됐잖아요. 서정리역 철도 주변이 이제 그래서 개통되기 전에 오버브리지 같은 것도 연결이 돼서 구도심과 신도심 연결이 돼야 저쪽에 신도심에 있는 시민들도 평택 서정리역을 오는데 원활한 교통 체계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그 서성역에서 그 네. 고덕신도시 들어가는 그 예. 오버브리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예요? 예, 거기 사업 구간이 아마 경기도시공사로 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어차피 개통하기 전에 여러 가지 구축 사항을 철도 구축 사항을 좀 확보하고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서 개통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쭤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을 위해서 이게 얼마 전에 보니까 국제 설계 공모 마스터 플랜과 어반 디자인 공모 지침서를 확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국제설 공모를 하기 위해서요. 네. 그 설계 공모 용역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네.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9월 달부터 해서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했습니다. 그래서 네.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반 디자인을 있고 공모 지침서를 만들었고요. 네. 11월 21일자로 해서 저희가 국제 설계 공모를 갖다가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한 상태입니다. 글쎄,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또 이제 이런 거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작 이거를 잘 업무를 파악을 솔직히 제대로 못해서 시민들한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 어떻게 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국제 설계 공모 중이고요. 네. 저희가 3월 달까지 이제 작품을 접수할 겁니다. 네. 그래서 3월 말경에 작품 공모작의 당선작을 다 발표를 할 거고요. 네. 그러면 4월부터는 연말까지 설계를 갖다가 실시 설계를 갖다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4년부터 25년까지 공사를 갖다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리 평택시가 이제 100만 특례 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구도심에 침체되어 있던 여러 시설들을 이제 환경 조성을 통해서 시민이 진짜 쉴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 조성하면서 원도심과 구도심 연결은 물론이고 그 구도심의 활성 도모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원활하고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서학매매 직결지 이제 폐쇄가 지금 몇 % 진행이 되고 있어요? 퍼센티지까지는 저기고요. 네. 지금 얼마 전에 그 평택 1구역이거든요. 거기 네. 평택 1구역에 대한 그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서 경관 심의를 통과하는 조건부 통과는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도시계획 심의를 이제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성매매 직결지가 한 150군데 정도 있는데 아직도 여기서 영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승윤 BT인가 그 개발해서 지금 거기 만 몇 평 정도를 이제 경관 심의까지 통과를 했더라고요. 통과를 해서 여기에 이제 공동주택 한 2,000세대 도시하고 도시 생활주택 249세, 호텔 300객실을 하는 호텔도 이제 짓는다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 한 가지 문제는 지난번 우리 도시재생에서도 제가 발언을 했지만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32%의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렇게 거세게 이렇게 반대도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어느 정도 얘기는 들어서 좀 알고 있고요. 지금 네. 그래서 BT에서도 지금 그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든지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검토 좀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고 저희가 거기 사업이 개선이 돼서 진짜 쾌적하고 좋은 구도심권의 도시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주민이 피해에 대해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간에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 주셔서 그분들도 함께 사업에 참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매매 직결지를 폐쇄하면서 그쪽에 이제 종사하고 있던 여성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 새로운 직업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어떤 제도적인 좀 시설이나 교육 정도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일자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조례가 네. 작년에 이제 조례 및 네. 시행규칙이 제정이 됐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자립 및 자활 지원 조례라 가지고요. 네. 그래서 최대 2,680만 원까지 1년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거기에 뭐 생계비라든지 주거 지원비라든지 직업 훈련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성매매 피해 상담소를 통해서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일회성 지원해주는 이런 그 보상에 그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장기간 생계 수단으로 할 수 있는 영업으로 해서 본인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직업이 좀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보상과 일시적인 뭐 직업에 극한된 그런 사업 말고 이분들이 끝까지 노후를 진짜 마감할 수 있는 어떤 그 생계 유지가 좀 지원돼야 될 것 같으니까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성매매 직결지는 뭐 이제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저는 10분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사업 정비단이 그 최근 5년 동안 행감 지적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그 처리 결과를 이제 요약을 해봤어요. 근데 5년치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게 철도 정비단이 한 3년 됐죠? 맞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이제 예, 2월 달 감사를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평택역 이제 광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좀 반영하자라는 이제 의원님들의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민과 관이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2021년 상반기에 시민소통 체계 구축 용역을 추진하겠다. 또 시민 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시민소통 체계 구축 용역을 추진했습니까? 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시민 토론회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화상으로 해가지고 화상으로?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거기서 도출된 게 이 평택역 광장을 복합문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던 이제 겁니다. 시민 참여단을 구성을 했죠.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됩니까? 50명으로 구성을 50명 했습니다. 정도. 지금 이런 시민 참여단은 어떤 뭐 관련 동이나 뭐 이런데 주민 협의체에서 선임을 한 겁니까? 지금 제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시민 공론화라는 걸 작년에 21년도에 네. 추진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그 광장을 조성하는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초기에 저희가 이제 시민을 대상으로 광장의 조성 방향이나 문제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면서 저희가 시민 참여단 참여 의사를 그 설문조사와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 그 설문조사 때 한 2,800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참여단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 중에 지역, 연령, 그다음에 성별까지 다 분배를 해서 저희가 50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50분의 그 정확한 구성원 현황을 잘 몰라서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민협의체를 이제 구성을 할 때 그 지역의 소위 얘기하는 오피니언 리더들만 투입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지역의 구성원으로서의 토지주나 또 뭐 건물주 또 세입자들을 다양하게 구성해야만 올바른 그 복합 문화 공간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거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추후에 이런 구성원 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저희가 실시할 때요, 그 상가 주민들 세입자라든지 상가 네. 주민들하고도 네. 소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성매매 직결지에 이제 민간 개발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해달라. 그래서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유휴 부동산 매입을 위해서 이제 뭐 2021년도에 추경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유휴 부동산을 매입을 하겠다. 사실 이게 이제 시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매매 직결지를 없애겠다는 평택시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또 그 지역에 어떤 그 인식을 그렇게 심어준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민간 개발 이런 사업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아주 좋은 그런 정책을 처음에 이제 펼쳤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반복되는 이제 지적인데 성매매 종사자 생활대책 마련을 추진해달라. 조금 전에 지금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답변도 뭐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자활지원 조례도 제정을 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생활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1년도에 행감 지역사항에서 요청사항에서 도로숲 조성 사업을 할 때에 원평 생태공원과 이제 연결을 좀 해달라. 지평부에서는 실시 설계 중이다. 또 지역 주민과 협의를 신속히 협의를 해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진하고 계시죠, 이거는? 예,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그 장로계획까지 주민 장로계획까지 400m권은 저희 과에서 저희 단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건너서 저기 노을 생태문화공원과 같이 나머지 구간이 연결하는. 된 거는 하천과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정리역의 이제 이용객이 증가를 함으로써 주차장 확보를 노력을 해달라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평부에서는 한 136면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고 2023년도 상반기에 운영을 개시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일정대로 지금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지금 GH에서 예. 그 서정리 역세권 정비 사업으로 해서 보행 육교랑 광장, 주차장들을 일괄적으로 조성을 했고요. 네. 이미 지금 지하 주차장은 그 광장 하부에 조성이 완료돼 있는 상태고 지금 시설물 실랑 시설물 인수인계랑 시험 가동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 이제 주차장을 교통부서에서 세부적인 그 개통 시기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 상반기에 예, 내년 상반기로 아마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철도 운영 사업을 좀 보면 일목요연하게 뭐 5페이지 같은 경우에 잘 해놓으셨는데 경부선 같은 경우에 이제 100년이 넘었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의 이제 뭐 여객이나 뭐 경제 여러 분야에서 이게 뭐 획기적인 그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경부선 같은 경우는 1905년도에 개통이 됐는지 사실 지금 처음 보고 알았는데 개통돼서 운영 중인 노선들은 굉장히 뭐 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큰 문제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건설 중인 노선 같은 경우에 뭐 서해 복선 전철 포승에서 평택, 평택에서 오송 이복선화 이런 거는 뭐 시비가 투입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 시비 투입되는 건 없죠. 없습니다. 없죠? 예. 계획 중인 노선 광명에서 평택, 서해선에서 경부고속선 연결, 평택 부발철도 이것도 시비 투입되는 거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비가 투입이 안 돼서 뭐 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런 노선들이 사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이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자칫 이제 노선이 뭐 폐쇄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면 사실 이제 큰 문제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이거 이렇게 쳐다보면서도 그렇죠. 그 뭐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일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 수단 도입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은 신교통 수단을 이제 도입 검토 용역을 의뢰하셨지 않습니까? 신교통 수단이라고 하면 뭐 경전철 사업이 있고 또 그때 뭐가 있었죠? 예, 트램도 있고요. 트램. 예, 자기 부상 열차도 있고요. 자기부상 예. 열차. 지금 뭐 다각도로 이제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절대적으로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리고 용역 보고에 의해서만 결정을 할 문제도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제 이야기에는 동의는 하십니까? 예, 아까도 저기 뭐 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사업비 자체가 뭐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단기적으로 생각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기본 계획이 뭐 어느 정도 뭐 저희가 착수 보고했고요. 중간 보고회 때 다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다시 보고하면서 또 뭐 사회 각층의 뭐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좀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매매 직결지 이제 폐쇄가 뭐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뭐 거의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폐쇄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폐쇄 부분에 대해서 언제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건 올해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고 나서 뭐 준비가 끝나면은 25년 정도 늦어도 25년 정도면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전에 BT에서도 계속 저 건물을 사들이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성매매 직결지를 뭐 이전시키거나 그런 상황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무조건 폐쇄 예, 수순을 맞습니다. 밟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극렬한 또 저항에도 또 부딪힐 것도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저희가- 자진해서 폐쇄를 하는 업소도 있겠지만 아닌 업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완충 역할을 시에서 하실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작년부터 계속 성매매 직결지대 이제 뭐 CCTV 설치나 이런 환경 개선부터 여러 가지 이제 건축물 안전 점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작년에도 성매매 그 종사자들의 시위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뭐 간담회 형태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만남을 가졌었고 대화의 장을 가졌었고 근데 이분들도 이제 개발 사업 자체를 이제 반대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개발 사업이 다면 본인들도 이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자활을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조례가 생기면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매매 그 상담소에서 계속 아웃소싱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신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은 안 해주시고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서 저희 이제 제도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 부분한테도 이제 이런 이주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자가 이제 가실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철도 사업 평택역 정비단의 역할은 민간 개발이 아니죠. 그렇죠? 역할 자체가
성매매 직결지를 폐쇄를 해서 더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민간 개발은 어차피 도시재생 쪽에 그쪽에서 다 관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데 있어서 그쪽 종사자들이나 또 거기 건물 주인이나 토지 주하고의 마찰을 최소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화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우리 뭐 강정구 의원님이나 김영주 의원님, 이은하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뭐 질의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도 운영 사업 현황을 보면은 이제 뭐 일반 철도, 광역철도, SRT, 수도권 고속선 철도, 서해선 복선 철도, 포송 평택간 철도, 수원발 KTX 직결 철도, 평택 오송 이복선호 철도, 계획 중인 노선이 광명 평택 이복선호, 서해선 경부 고속선 연결, 평택 부발 철도. 굉장히 지금 뭐 노선 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반 철도에 보면은 개통 연도가 190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1905년. 지금 이제 평택역이나 이제 서정리역, 뭐 지제역은 최근에 이제 됐기 때문에 요즘에 뭐 근간 철도 내일 이탈 사고로 인해서 역에서 철도 사고들이 간혹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안전 사고 뭐 예방에 대해서 뭐 우리 철도단에서는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 철도사업 평택역 정비단에서 철도 계획팀에서는요, 저희 고속철도 그리고 항공 요 두 가지, 그리고 도시철도 저 안전 매뉴얼을 저희가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도청과 이렇게 연대해서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네, 그냥 네, 국토부에서 그 네. 안전 점검에 대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저희 팀에서 참석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서 네,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저기 안전 점검에 대한 데이터 자료 뭐 갖고 보관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안전 점검은 국토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회를 해서 시설을 제공한다거나 그 시설 안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이탈 사고 이게 뭐 노후돼서 내일이나 이런 부분이 노후가 돼서 이탈 사고가 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형적인 뭐 요즘에 뭐 지진 뭐 간혹 뭐 지역 평택은 뭐 그런 지진 역할이 뭐 많이 있지 않지만은 많은 우리 국내에서도 경미한 지진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서 철도 주변역 그러니까 평택역이라든지 지제역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뭐 평택의 철도 구축망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안전 관리 팀이 좀 심도를 기울여서 그런 쪽으로 좀 체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1쪽에 보시면 아까 이은하 의원님이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아케이트 정비 사업 차 없는 거리 조성 지금 준비 중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평택역 앞에서 지금 현재 이게 차 없는 거리 조성 섹터를 보면 어디까지 기준이 되는 건가요? 예, 그 박예병원 들어가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거기까지가 이제 차 없는 거리 계획 잡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리가 조성이 돼서 이제 상업 활성화나 상가 활성화도 되고 우리 시민의 먹거리 거리라든지 쇼핑 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 제가 염려되는 거는 이제 주차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는지. 현재 저희 지하 주차장이 한 200면 정도를 현재 계획 잡고 있고요. 그리고 평택 1구역 성매매 직결지 네. 1구역 내에
그 원래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걸 예.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공유 지하를 연결해서 같이 공유 주차장을 갖다가 더 추가 확보하는 걸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합정 뭐 공유 주차장이라든지 뭐 제시 공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 면에서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큰 무리가 없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주차 혼란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 200명뿐만 아니라 1구역에서도 저희가 뭐 본격적으로 이제 협의는 아직 안 됐지만 일단 지하철을 같이 공용해서 쓰는 거에 대한 거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면을 갖다 확보할 건지는 또 세부적인 거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추가 차면 한 최소한 300명 이상으로 확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평택역을 이용하시는 그 시민들이 물론 이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평택역이나 지혜역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제 지역 뭐 지방이나 먼 거리를 이동하실 때는 이제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주차장 이용을 어디다 하고 있어요? 현재 뒤에 서부역 쪽에 공유 주차장 하나 있습니다. 예, 그쪽하고 거기 몇면 안 되는 예. 것 같던데. 현재 지금 합정 주차장이라든지 제시공 그쪽 주차장은 현재 공사 중이라 아마 그쪽을 이용하고 있고 대략적인 경우는 현재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물론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우리 평택시 도시 개발이나 도시 계획과에서도 어떤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인 예를 들면은 지금 소사벌지구나 이런 부분이 상권 조성은 잘 되어 있어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는 그쪽을 이용하시는 그 고객들이 들어왔다가 주차할 때 없으니까 다시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 상인회나 그 상인회 대표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공영 주차장을 확보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평택 도시가 이제 뭐 집가가 많이 올라서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어떤 그런 시설 면이 좁아지는 거는 이제 사실인데 뭐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주차면을 좀 확장을 시켜서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충분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지. 처음부터 그냥 지금 뭐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면 정도는 이건 턱도 없어요. 한 뭐 1,500면 정도, 1,500면 정도 그 정도 돼도 아마 혼잡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차장 공영 주차장 문제는 조금 더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근데 예. 일단 저희 평택역 광장 내에다가는 지상으로 주차 타워를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하자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하를 갖다 한 칸을 1층을 갖다 2층으로 팔 때는 300억에서 한 500억 정도까지 그렇죠. 이제 예산이 네. 너무 많이 지하 투입됩니다. 주차장보다는 지상으로 올리는 방법도 저기 제가 이제 아주대병원을 가봤었어요. 아주대병원을 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지하는 없고 다 지상으로 돼 있는데 그 아주대병원도 그 병원 이용 그 환자 숫자가 엄청난데 그걸 다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 많은 인원들을 주차를. 그래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도 한번 타 시군 도시에 한번 가서 보시고 꼭 우리 평택에 이렇게 틀박혀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도시의 어떤 그런 현재 청주시만 가더라도 평택하고는 주차 그 공간 확보가 완전히 틀려요. 우리가 평택시는 도시 개발할 때 도로가 좁기 때문에 노예 주차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청주시 그 도시개발 지역 가버리면 양쪽으로 노예 주차장 공간이 다 나와 있어요. 주차선 다 그려놓고 그만큼 그 지역 그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 거리가 되고 그 주변 상가가 영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저 단장님도 그걸 좀 청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주차장 얘기예요. 12페이지 보면 이제 원평동 이 숲길 조성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평동 예, 맞습니다. 400m. 지금 현재 그 서비역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안성천 그
그쪽으로 해서 이제 연결하는 그 계획이시잖아요. 사업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주차 문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현재 설계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주민들하고 지금 이제 설계를 갖다 발주한 상태에서 그 원평동 주민들분들하고 지금 현재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번에 저희들 간담회 때도 한번 나갔다 왔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하려고 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 숲길 조성을 하는 목적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신데 지금 현재 그쪽에서 양쪽 상가에서 그 영업을 하시는 상가분들한테 이걸 조성으로 해서 만약에 그 도로 폭이 좁아진다든가 노예 주차장에 대한 그 공간이 안 생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없어 버리면은 현재보다는 이 숲길 조성하고 난 이유가 더 영업이 안 된다는 그런 저기 대책이 나오는 거죠. 현재보다는 이 숲길 조성에 의해는 영업이 덜 된다. 지금 이제 그 소사벌 지구하고 비슷한 그런 경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평택시가 제일 지금 어려운 게 주차장 확보 문제. 이게 제일 지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하고 주차장하고는 연대가 돼야 됩니다. 이건 아직 그럼 설계 도면이 안 나왔습니까? 예,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그 저희들이 계획에 대한 거 뭐 구체적인 거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주민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설계를 마무리 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지제역 그 복합 환승센터 그 거기도 이제 주차 문제나 이제 차량 해차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행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평택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철도사업단,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이렇게 관련 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다시 열어서 여기엔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저는 그 평택역 우리 광장에서 지금 이제 복합 문화광장 설계 국제 공모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이 기대 효과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제 공모로 했을 때? 현재 국내 공모보다는 저희가 한 작품 수가 한 4배 내지 5배 정도는 증가할 걸로 예측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나중에 최종 당선자가 할 때 저희가 국토부 이제 기준에 의해서 뭐 당선자에 대한 보상이 당선자라든지 등수 이제 2차 심사까지 가는 거에 대한 보상을 주고요.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그 참여도에 따라서 그래도 뭐 가작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뭐 상도 같이 좀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뭐 국제 공모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다른 뭐 국가라던가 이런 지역에서 이제 공모를 많이 할 텐데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되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향후 이제 100년을 책임질 이제 남부 쪽에서 100년을 책임질 이제 대표 랜드마크가 될 텐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택에서의 이런 살아있는 그 평택역 앞은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잖아요. 많은 시민들의 이제 추억이 담긴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 공모를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평택의 상징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역 앞에 광장 가면 이거는 이제 지속되는 뭐 민원이기도 한데 이제 흡연 구역에 관해서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역 앞에 그러니까 남부 쪽 메인 게이트하고 뒤쪽 서부 게이트하고는 흡연 구역이 지금 2개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메인 게이트 쪽에 보시면은 롯데 인벤스 쪽으로 빠지는 구역 아무래도 이제 뭐 보셔서도 아시겠고
이제 그런 민원을 받으셔서도 아실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지금 흡연 그쪽에서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 미관에도 안 좋고 거기 지나가시는 이제 비흡연자분들의 이제 불만도 많으실 테고요. 그리고 평택을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광경을 봤었을 때 이제 이 도시의 이제 이미지도 상당히 그 데미지가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대응 방안 어떻게 하고 계시죠? 흡연 구역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보건소에서 관할을 해서 흡연 단속이나 지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역광장 저희가 갖고 있는 구조 자체가 이제 어떤 별도의 흡연 구역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지도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체계에서는 이제 보건소랑 협조해서 지금 더 단속이나 정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저희가 역광장을 새로 조정하면서 그 청결한 흡연 구역을 하는 걸 같이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 단속 같은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평택시 자체에서는 이제 타 지자체처럼 그러니까 벌금 이렇게 요구하는 서울에 있는 강남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흡연을 하다가 걸렸을 때 이제 벌금 청구라던가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평택시에서는 여기 이러한 그 계획은 지금 고려는 안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한번 평택 보건소하고요. 네. 한번 상의를 해서 네네. 거기 이제 흡연 금지 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건 한번 같이 협업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러한 그 단속이라도 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 적어도 그 흡연에 대한 그런 일시적인 욕구가 중단될 수 있고 그리고 벌금을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 부담을 가지시는 흡연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 계도를 하면서 흡연 구역을 안내를 하면은 이분들도 더 그 공식적인 그 흡연 구역에 대한 인지라던가 앞으로 이제 평택역을 내렸을 때 흡연자분들이 제일 그 생각하는 욕구가 이제 내리자마자 담배 필 곳부터 먼저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내에 관한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런 정비단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일단 전 잠깐 본 위원장이 저기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이 팀께 당부 및 간단한 몇 가지 보충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이 출범하게 된 계기가 이유나 뭐 계기나 목적이 뭘까요? 이 당초에 이제 평택역 주변 자체가 저희가 오랫동안 평택역 주변을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뭐 실효성 있게 뭐 이렇게 제대로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 뭐 시장님께서 오시면서 첫 번째가 이제 아케이드 상가가 가장 노화됐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워낙 노화된 상태로서 평택역 광장을 가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아케이드 광장을 갖다 철거하면서 평택역 주변을 갖다를 좀 새롭게 변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취지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평택역 주변 정비뿐만 아니라 철도 사업 앞에 철도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한시적인 저희 단인가요? 현재 평택역 주변뿐만 아니라요. 이 한시적인 건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철도 사업이라는 자체가 앞으로 저희 평택시에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이제 철도 사업 관련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이 복합 환수센터 문제라든지 이제 역 광장 관리라든지 계속 그걸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부서는 아닙니다. 여쭤본 거고요.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고속도로나 광역도로 철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신체하고 비교를 하면 동맥하고 정맥하고 같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평택역뿐만 아니라 이 평택에는 역이 지금 5개인가 있죠. 진이역이나 송탄역, 서정리역, 지제역, 평택역. 그 5개 역을 평택역하고 지금 지지역에만 국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5개의 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게 그 주변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균형 발전이 있고 정비가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고 P 9페이지를 보시면 저 잠깐 몇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9페이지를 보시면 서해선 복선 전철 공사가 저희가 구간 명이 공사 구간명이 뭐죠? 저희 평택 구간명 공사명이요. 서해선은 서해선 홍성에서 홍상간 서해선 복선 전철입니다. 예. 그 공사 구간은 좀 나눠져 있죠. 저희 지역 저희 지역 관내. 저희 지역은 안중 예. 구간입니다. 그 안중역입니다. 안에 이제 그 구간 안에 이주화 택지가 저희 이주민이 아마 발생이 됐을 거로 알고 있어요. 몇 가구나 되죠, 이주민이? 뭐 그건 뭐 추후에 저한테 자료 주시면 그거는 별도 자료를 예, 예. 준비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주민이 발생이 됐는데 그 이주민이 이주자 택지가 아마 분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안중역 일대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아마 이주자 택지가 분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주민이 아마 발생이 됐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게 자꾸 딜레이되면 그분들한테 피해가 또 발생이 되고 나름대로 이 이유는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게 그거 좀 관심을 갖고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P22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P22쪽 보면 평택역 광장 아케이트 상가 해체 공사라고 거기 각종 사업 설계 변경 2천만 원 이상 그게 아마 기재되어 있는 걸 보시게 되면 그 주식회사 HS 종합건설이라고 해가지고 경쟁 입찰을 당초에 10억 5천만 원 가량 요거를 이제 수주를 한 걸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설계 변경에 의한 해체 공법 변경 탑다운에서 롱붕암 방식으로 해가지고 변경이 된 걸 또 입찰을 했는데 이 업체가 받았어요. 이거는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공 업체는 그대로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게 4층 건물이라서 초창기에는 저희가 그 설계 시에는 조그만 장비를 4층으로 올려서 이제 해체하는 공법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다가 이제 이게 너무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장비를 올려서 하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시공사랑 같이 판단을 해서 지상에서 좀 큰 장비로 철거하는 공법으로 같이 시공사랑 같이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예, 그거를 제가 좀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일단 이 붕암 방식이라는 게 하루에 500만 원짜리죠. 큰 포크레인, 예, 대형 장비입니다. 대형 장비요. 완전히 철거할 때 쓰는 거. 일일 사용량이 한 500만 원 가까이 가는데 원래 이 해체 나름대로 뭐 해체 신고도 하셨겠지만 이런 큰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해체를 해서 입찰을 해서 하게 되면 이 수주하는 그 입찰해가지고 수주한 회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는 거기서 나름대로 결정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왜 그 방식을 본인들이 결정했는데 그거를 왜 이 공법 자체를 바꾸는 거를 정가를 왜 이쪽에다가 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얘기를 좀 예. 이건 이 설계 자체는요, 업체가 이 공법을 선정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설계 용역 자체, 설계 자체에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이 작은 장비로 그 건물 위에 올려서 건물 위에서부터 뜯어서 내려오는 걸로 그 계획을 잡았던 것 같다가 업체가 저희 나중에 정해지고 나서 그 업체가 판단했을 때 자기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노후화 건물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 농봉식으로 했자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설계 자체는 처음에는 탑다운 아니 방식. 그러니까 이 설계는 해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거를 만약에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할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이 철거 비용이 발생되는가를 입찰할 건데 그거를 이 주체 저희 발주하는 데서 이만큼 들겠다. 설계해서 이만큼 들겠다 하고 이 금액을 정해놓고 나서 거기서 또 추가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설계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금 HS 종합건설이 수주된 게 아니에요. 최초에 10억 5천만 원 주고 수주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짚고 싶은 거예요. 최초에 수주가 10억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받았으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사전에 지금 얘기하시는 저기 단장님께서는 사전에 발주처에서 다 용역 검토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다. 근데 아니네? 2천만 원이 더 들어가네 추가? 그럼 처음부터 10억 7천만 원의 낙찰을 받게 만드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모순적인 얘기를 지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이 회사가 10억 5천만 원에 수주를 했는데 상황을 봐서 본인들이 이거는 추가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설계 변경에 의해서 또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제가 묻고 싶어서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그 다음 페이지 23페이지 보면 똑같은 AHS 종합건설이라는 게 상가 해체 포장 공법으로 해다가 보드 블록으로 해다가 아까 얘기해서 그거를 그냥 내버릴 수 없으니까 이 정원으로 꾸몄다 이렇게 또 이 설계 변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2억이 늘어나요. 2억 하단 조성에 대해서 보드 블록에 있다가 이 화단으로 바뀌는데 2억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총 이 HS 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20%가 증가가 돼요. 증가. 낙찰 금액에 한 회사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보도블록을 만약에 했으면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 낙찰에서 변경이 돼 있으면 빼면 돼요. 그 공사 금액을 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 화단 조성은 따로 입찰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발주처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해도 이 금액보다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 한 업체가 최초 10억 5천에서 나중에는 12억 6,500만 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비상식적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 한 업체가 어떻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500만 원씩 쓰는 이 포크레인을 4일을 써가지고 2천만 원이 늘어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보드블록에서 보드블록을 안 까니까 그만큼 자재값은 내려갈 거고 저기 절감될 거고 그럼 하단으로 바뀌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그좀 2억 이상이 들어가나 똑같은 업체면 한 2억 몇 천만 원 들어가겠죠. 보드블록만 깔아두고 또 뭐 5천만 원 몇 천만 원 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한번 단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보도블록 처음에 이제 단순하게 보도블록 포장으로 해서 이제 계획을 잡았던 건데요. 지금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경의 도심 정원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뭐 별도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를 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그 공간을 갖다가 입찰 공간을 갖다가 놔두고서 이렇게 그 기간을보다는 같이 공사하고 연속성으로 해서 같이 가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 설계 변경을 통해서 임시 조성 정원을 갖다가 같이 간 거고요. 뭐 다음부터는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좀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더 검토를 해서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좀 잘 판단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뭔가를 개선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 이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이 나름대로 1,300억 가까이 평택역 주변에만 갖고 그 정도 금액을 만약에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요 정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거기에 결부된다 그러면 엄청난 또 예산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걸 좀 세심하게 챙기셔가지고 과업을 좀 완수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